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미국의 12월 경기 선행 지수가 103.1로 집계가 되면서 저널 립이 0.1%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 끝부분 21개월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시장 컨센은 0.3%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 그보다는 웃돌았습니다. 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2.9%가 하락을 했는데 이는 직전 6개월 4.3% 하락보다 그 폭이 더 적죠. 이 가파른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졌다는 뜻이고요. 세부적인 주요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6개가 12월 달에는 플러스로 기록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전히 제조업의 취약한 조건이라든지 높은 이자율 또는 소비 신뢰가 낮은 부분 등이 워낙에 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상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집계가 된 것이고요. 직전 달에는 마이너스 0.5%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0.1% 하락으로 그 하락폭이 크게 줄어든 원인은 주가 상승에 대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S&P 500 지수에 대한 비중이 조금 크게 잡힌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 없었다면 이게 경기선행지수가 이 정도 폭에서 그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죠. 경기선행지수 연간 변화율로 보게 되면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위치를 했습니다. 다만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지금 바닥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이 부분이 잡혔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을 유지하고 있고 경기 침체 위험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레벨입니다. 경기선행지수의 YY 변화율과 S&P 500의 추정 실적이죠. 그 봤을 때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중점적으로 봐야 될 이 초록색 부분을 보시게 되면 경기선행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구간에서의 디커플링, 즉 이때죠. 매번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선행지수는 경기순환 주기에 있어서 전환점을 미리 선행해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컨퍼런스 보드와 함께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도 있는데요. 사실 OECD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OECD 경기선행지수의 변화율도 지금 보시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드렸죠. 결국 조금 더 지나가면 이 상승폭이 완만하게 눕고 다시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지점에 위치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OECD 경기선행지수하고 컨퍼런스 보드 경기선행지수는 왜 이런 차이점을 나타내냐? 바로 구성 요소의 비중 차이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살펴본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 자체가 좀 구분돼 있죠.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의 비중이 조금 적게 잡혀요. 근데 OECD 경기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균등하게 비중이 잡힙니다. 따라서 결국 주가에 반영되는 비중 자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당연히 OECD 경기선행지수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선행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이마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질 수 있다. 즉 감소 영역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는 거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보시는 건 컨퍼런스 보드의 세부 구성 항목인데 적용되는 비중 자체가 다르고 이거는 OECD 구성 항목인데 균등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에 밀접하게 움직이는 게 결국 OECD 선행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선행지수는 여전히 하락폭을 줄어들면서 상승세를 보이긴 하지만 여기 살짝 고개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이고요. 지금의 위치는 경기 침체 위험을 경고할 수 있는 레벨입니다. 따라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선행지수는 24년 2분기, 3분기 무렵에 마이너스 국면으로 떨어질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4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컨퍼런스 보드 경기선행지수가 1959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하락한 경우에 경기 침체를 피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언제 나타나냐? 경기 선행지수 말고 경기 동행지수를 함께 발표하는데요. 지금 12월 달 111.7로 집계가 됐습니다. 0.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동행지수 CEI는 항상 상승하는 국면을 그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23년 상반기에 0.8% 성장을 했고 하반기에는 1.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면 즉
전월비 하락세가 나타나면 경기 침체 진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경기 선행지수 LEI와 CEI의 차이는 대부분 한 7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그 시기가 조금씩 늦춰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컨퍼런스 경기 선행지수가 시장에서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동행지수고 빨간색이 선행지수입니다. 선행지수는 꺾였죠. 꺾이면 보통 7개월, 8개월 후에 파란색도 꺾이는 게 맞는데, 지금은 디커플링이 일어났고요. 동행지수의 구성요소 4가지 모두 놓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질 개인소득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이번 12월달 집계가 됐는데, 실질 개인소득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가가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초입에서는 당연히 개인소득에 있어서 물가를 차감한 실질 개인소득 또는 실질 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렇게 일시적인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동행지수는 실질 GDP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실질 GDP인데 GDP 계속 높아지고 있죠. 동행지수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완만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간극 지금 보실 수가 있고, 경기 동행지수로 또 볼 수 있는 게 필라델피아 연은의 스테이트 경기 동행지수가 있어요. 각 주별로 상승한 주, 하락주를 비교를 하는 것인데, 경기 침체에 진입하게 된 하락하는 주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6일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 변화를 좀 유심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컨퍼런스의 경기 동행지수든 모두 경기 침체의 진입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저히 계속 낮은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고, 경기 동행지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주요 원인은 실질 개인 소득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실질 개인 소득을 보시면 10년물 3개월물이 역전된 이후에 과거 경기 침체의 평균 레벨에 들어서 있고요. 지금 빨간선 보시게 되면 과거 평균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실질 개인 소득과 실질 소비 지출 관련해서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와 소비 지출, 수입과 소비 지출 관련해서는 사실 그 꺾이는 모습이 경기 침체 전 나타나는 그런 세부 항목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조금 피크아웃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지만 전체 평균 밴드 내로 봤을 때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사이클은 평균 레벨보다 낮은 구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실질 개인 소득이 늘어나면서 결국 동행지수가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이런 데이터로 쓰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마찬가지로 소비 지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기 침체를 선행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오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좀 정리를 해보면 12월 0.1% 하락에 그쳤다. 컨센 대비 그 하락폭을 줄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세부 구성 내용으로 봤을 때 결국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것은 역시 S&P 500 지수, 주가 지수다. 가장 크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주가 지수라는 것이고, 지금 컨퍼런스 보드는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보여주고 있고,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반등해서 지금 주춤하는 모습, 사실 이 주춤하는 모습도 OECD 변화율로 봤을 때 계속 하락 국면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이것 또한 피크아웃하는 그림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개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구성 요소의 비중 차이가 있다.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의 주가가 4.2% 비중밖에 되지 않는데, 정확하게는 이걸로 봐야 되는데 여전히 4.2%네요. 4.2%이기 때문에 OECD 경기 선행 지수에 비해서는 이 구성이 n분의 1로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럼에도 이번에 긍정적으로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온 건 결국 이 부분 플러스로 긍정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상쇄되는 폭이 좀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0.1%로 그렇게 집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것이고, 이게 상승세로 바닥을 들면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이 위치가 현저히 낮은 위치고 계속해서 경기 침체 위험을 예고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P 500의 포워드 어닝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경기 선행 지수와의 차이 간극이 이렇게 벌어지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언제든 경기선행지수에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이 벌어진 간극이 특히 이 0이라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구간의 기점을 놓고 봤을 때 경기선행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구간에서 디커플링이 생겼을 때 이는 매번 경기 침체로 귀결이 됐다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컨퍼런스 보드는 24년 2분기, 3분기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GDP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결국 그게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컨퍼런스 보드는 그 폭과 깊이가 생각보다 얕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연말부터는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12월달 경기 선행지수가 0.1% 하락했다라는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